성곽길 따라 명화 같은 산책길. 자, 이번 특종 사진 먼저 보시죠. 오. 아우. 이거 약간 성곽인가? 산성 같은 거 아니에요? 성곽. 자, 이렇게 멋진 자연 경관을 아주 깊은 산이나 섬에 가야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경기도 오산. 자, 이곳은 무려 삼국시대 때 축성된 역사 깊은 유적지 독산성을 트레킹하는 코스입니다. 야, 경기도권에 저런 경치 좋은 트레킹 코스가 있는지 미처 몰랐네요. 아니 트레킹 코스라고 하니까 좀 사실 이게 너무 이게 또 코스가 길면은 네. 지칩니다. 좀 부담되는 코스가 있죠. 네네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 좀 해주시고요. 네. 자, 트레킹 코스라고 하니까 땀 뻘뻘 날까 봐 힘들까 봐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독산성은 해발 208m의 낮은 산으로 걷기 좋은 성곽길로 유명합니다. 마음 편하네요. 그렇습니다. 성곽 둘레도 약 3.6km밖에 안 돼서요. 마음껏 자연을 감상하시면서 천천히 산책하셔도 1시간이 채 안 걸립니다. 아하. 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소화 가능. 공기 좋은 곳에서 가볍게 걸으시면서 멋진 경치도 감상하고 나들이에 기만한 코스가 없겠죠. 3.6km면 진짜 1시간 좀 안 걸리겠네요. 천천히 걸으면 되겠다. 그죠? 너무 심한 경사만 아니라면. 성곽길을 따라 잘 다듬어진 길을 한 발, 두 발 저벅저벅 걸어가다 보면요. 초록초록한 풍광에 콧속까지 상쾌해지는 이쁘다. 풀네온까지 아우, 이뻐. 트인 전망이 너무나 멋져서요. 미쳤다. 이곳을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 아 오산에 저런 데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모르셨던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독산성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고. 저긴 정말 가보고 싶다. 네, 자 그리고 독산성 정상의 정자 세마대에 앉아 온몸으로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다 보면요. 사방에 펼쳐지는 기가 막힌 전경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가 비교적 낮은 산임에도 조망이 좋아 오산과 수원, 또 화성 지역까지 훤히 보이고요. 심지어 청명한 날에는 서울의 그 잠시 L타워까지 보인다고 할 정도로 광활한 시티뷰를 자랑. 앞에가 시야가 트인 게 너무 좋네. 뭐 이렇게 다른 구조물들이 없고. 그렇습니다. 경치 좋은 성곽길 따라 산책을 하며 지친 심신 한번 힐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3가지 매력의 모모 산책. 뭐야 이거? 끝내주죠. 리조트인가? 바닷가인 것 같은데 나무를 보면은 어딘지가 약간 감이 안 와요. 제주도 아니에요? 리조트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야 그럼? 여기는 해외도 아니고요. 리조트도 아닙니다. 이곳은 바로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 공원입니다. 시흥? 네. 특색 없던 예전의 시흥이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탈바꿈. 요즘은 나들이 장소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아 근데 시흥이 나올 줄 몰랐어 오늘 특집에. 시흥이라면 그냥 서울이랑 엄청 가까운 거잖아. 붙어있는 데잖아. 미국 뉴욕 맨하탄의 빌딩 숲 사이에 펼쳐진 센트럴파크 느낌. 저 공원을 보니까 너무 쾌적해 보이네. 야, 근데 시흥이 완전 달라졌구나. 오이도로 이어지는 해안도로를 따라서 드라이브 코스로도 손꼽히는 이곳. 바로 강이 아닌 바다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백옷 한울 공원입니다. 바다를 가운데 두고 인천 송도를 전망하고 있어서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분위기는 물론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까지 공존하는 곳입니다. 여름이면 오픈하는 해수풀과 주변의 인공 야자수는 마치 해외여행을 온 듯한 기분을 선사하고요. 길게 이어진 산책로는 주민들에게 가벼운 산책이나 조깅 코스로 인기, 또 자전거 대여소도 근처에 있어서 나들이족에게 자전거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입니다. 해가 질 무렵 금빛으로 물든 바다, 낙조가 아름다운 노을 맛집이고요. 우와, 멋있다. 그리고 해가 완전히 진 뒤에는 바다 건너 인천 송도의 도심 야경이 환상적인 풍경을 선사. 아, 저 뒤에 빌딩들이 그 송도인 거구나. 그렇습니다. 이 너무나도 로맨틱한 야경에 드라마나 화보 촬영지로 각광받으며 연인들의 데이트 명소로도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냥 풀코스예요. 낮에 공원 보고 밤에 야경 본 다음에 오이도 넘어가서 조개구이 드시면서 뭐 술도 한잔 하시고 아 너무 좋지. 하루가 그냥 꽉 찼네요. 어차피 지하철 타고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지하철 타고 오면 되지. 차 안 가져가시면 되겠다. 네. 한낮의 바다 풍경과 아름다운 노을, 그리고 화려한 야경. 하루에도 3가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 한적한 백옷 한울 공원으로 나들이 가보는 건 어떨까요? 아 기가 막히다.
모모도 반한 환상의 숲. 아니 이게 지금 기대했던 기사군요. 이분들한테 이 순위는 익숙치가 않아요. 왜요? 이분들은 늘 1위입니다. 근데 그러죠? BTS 아니야, BTS? BTS? 2분 정도 얘기했으면 BTS죠. 진짜 BTS인데 10위 한 거예요? 정 기자님 반성하세요. 미안합니다. BTS로 10위를. 아, 저기서 화보 촬영이랑 뭐 했었구나. 그렇지. 아, 저기 얘기하는구나. 아미들이 주목합니다. 아, 아미는 다 알겠다, 저기 어딘지. 근데 되게 관심 가긴 한다, 어딘지. 소윤 씨는 알겠네. 야. 그렇지. 섬유유연, 립밤, 콤부차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BTS가 썼다 하면 모두 품절 대란인 거 아시죠? BTS가 하면 모두 문화가 되는 그 엄청난 파급력에 BTS 효과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요즘 아미들 사이에서 일명 방탄숲으로 불리는 이곳 역시 곧 뮤 소울드아웃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서울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 양평에 있는 수목원입니다. 야, 양평에 저렇게 예쁜 수목원이 있었네요. 아,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리겠네, 이제. 몰릴 수 있죠. 무려 99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드넓은 숲. 이곳은 우거진 숲속에서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들으며 조용히 산책하기에 너무나 좋은 나만 알고 싶은 나들이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BTS의 시즌 그리팅 촬영 장소로 알려지며 BTS 오빠들이 하면 나도 한다. 이 숲이 BTS 투어 여행지로 등극, 해외 아미까지 이미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넓은 숲에서 어딜 가야 하느냐? 우리 아미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BTS 촬영 스팟마다 화보 사진을 놓아두었습니다. 아예 그냥 안내를 해놨네, 저렇게. 그렇지, 그렇지. 저대로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찍었네. 저기 줄 쫙 서 있을 것 같은데? 아미들뿐만 아니라 저 공원 자체가 지금 너무 좋아 보여서 뭐 힐링하기에 그냥 좀 조용하게 산책하기에도 좀 좋을 것 같고. 아, 저는 그 아침에 수목원 네. 일찍 가가지고 귀에다 이렇게 좀 고요한 음악 들으면서 산책하면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이 숲이 최흔적을 쫓는 덕후들만 저격한 게 아니었습니다. 1시간 정도 느긋하게 걷는 A 코스에서는요, 무려 12만여 그루의 자작나무 군락지가 장관을 이룹니다. 여기에 은행나무 숲, 층층나무 숲, 메타세콰이어 숲까지 쫙 펼쳐지니 숲 분위기가 몽환적인 게 숲속 어딘가에서 비오빠, 아니 왕자님이 나타날 것 같아요.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설렘을 주고요. 30분 거리인 B 코스는 소나무와 잣나무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어 피톤치드가 뿜뿜. 1년 묵은 숙취까지 가시는 느낌입니다. 상쾌하게 산림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건강해지는 느낌 나잖아. 그렇죠. 그런데 걸으면. 정말 숨 쉴 때마다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코로 들어오는 느낌일 것 같아요. 편안한 느낌 나죠. 눈까지 시원하잖아. 초록초록하면. BTS가 먼저 픽한 이 숲 더 소문나기 전에 얼른 다녀오세요. 모모하기 좋은 섬 속의 섬. 바쁜 일상에서 가끔은 조용하고 여유롭게 쉬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번엔 그런 분들의 로망을 제대로 충전시켜드릴 섬으로 떠나는 나들이 코스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섬이라는 게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아하.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소개해드릴 곳은요. 가벼운 마음으로 섬인데 어허. 당일치기 가능합니다. 심지어 섬이지만 배를 안 타도 됩니다. 에? 예, 배를 타지도 않고 다녀올 수 있는 곳인데요. 바로 인천의 작은 섬 무의도. 그 무의도에서 더 들어가야 하는 섬 속의 섬 소무의도입니다. 여기가 다리가 연결됐죠? 예전에 이제 무의도 갈 때 배를 타고 가야 했기 때문에 소무의도는 더 꼭꼭 숨겨져 있었죠. 하지만 2019년 육지와 무의도를 잇는 무의대교가 개통되면서 차량으로 무의도까지 이동한 뒤에 무의도에서 소무의도까지는 도보로 이동합니다. 이 섬을 따라 조성된 무의바다 누리길 트레킹 코스는요. 약 1시간이면 완주가 가능해서 가벼운 산책 코스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섬둘레를 따라 걸을 때 펼쳐지는 평화로운 자연 환경과
신기한 모양의 해안 암석들 그리고 탁 트인 바다는 도심에서 가져온 잡념들을 싹 지워내며 물멍을 자아내게 합니다. 머리 식히고 싶을 때 휴식 같은 여행이 필요할 때 제격인 곳인 것이죠. 그리고 섬 한 바퀴를 다 돌고 좀 출출하다. 그러면 부둣가 골목 안에 자리 잡은 또 하나의 명소 땜삐 국수집에 들러서요. 소무이도산 주꾸미를 통째로 넣고 끓인 시원한 국수 한 그릇 호로록 먹고 나면 소무이도 여행 완성이요. 야, 맛있겠다. 저거 싫어도. 저 국물 어쩔 거냐고. 그러니까. 아, 저건 진짜 맛있겠다. 저 국물 조미료 필요하냐고. 필요 없죠. 전혀 필요가 없어요. 가족들끼리 산책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장거리 여행이 부담스러울 때 하지만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떠나고 싶을 때 편하게 물멍할 수 있는 곳 인천의 작은 보석 소무이도로 떠나보는 것 어떠세요? 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음악 여행. 자, 지금까지 입호강, 눈호강 했으니 이번엔 귀호강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카페에서는 맛있는 음료, 디저트를 팔거나 갬성 포토존이 있는 예쁜 인테리어로 승부. 음악은 백색 소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취식 금지, 노트북 금지. 온전히, 오롯이 음악에만 집중하는 공간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음악 감상실입니다. 야, 이게 있구나. 먼저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1930년대 전설의 명기라고도 불린 미국의 W 스피커와 독일의 1,500석 이상 대형 럭셔리 극장에서 주로 사용했던 E 스피커까지. 그뿐 아니라 에디슨 시절의 축음기와 여러분을 귀호강시켜줄 앰프, 턴테이블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폰으로 블루투스로 듣는 그런 느낌과는 아예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지. 여기에 무려 10,000장 이상의 LP를 보유. 그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고품격 음악의 향연. 이 공간 자체가 공연장이 되는 마법에 빠지시게 됩니다. 9m가 넘는 높은 층고는 이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음악의 질감을 온전히 전달하게 해서요. 1930년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음악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야, 진짜 주변에 음악 매니아 한번 모시고 가야겠네. 그죠? 예. 음악 매니아들은 저기 가서 앉아있으면 그냥 좀 황홀하겠다. 황홀하죠. 자, 그리고 이 음악 감상실을 120% 즐길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오렌지빛 석양과 임진강을 바라보며 음악 감상에 젖으면 현생에서 잊고 살던 감성마저 풀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탁 트인 파노라마 같은 풍경을 배경 삼아 흘러나오는 웅장한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레 음악에 몰두 자연에 압도될 수 있는 곳. 파주의 음악 감상실로 나들이 떠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음악을 수놓으시길 바랍니다. 동화 나라로 떠나는 여행. 이번 특종은 진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리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약간 보정했네. 뭐 보정이라고요? 누런 게 뭐야 이거? 그런 게 뭐냐고요? 반딧불이? 그럼요. 에이. 반딧불입니다. 필터 뭐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반딧불이 저렇게 많아? 이 사람들 속고만 살았나 반딧불이가 정말. 있다고? 반대로 말하면 어. 정말 반딧불이라면 기가 막히다는 뜻이네요. 아, 당연하죠. 난 반딧불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요즘에 없잖아, 반딧불이 잘. 그러니까 공해 때문에. 진짜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죠? 이 사진이. 아, 이건 좀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라고 네. 그러니까 너 그러지만. 믿기질 않아가지고. 네. 어. 제주도에 나들이 갈 곳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긴 아마 뭐 트민남 전 기자도 트래블러 오 기자도 몰랐을 겁니다. 제주도의 뉴 포토 스팟. 나만 알고 싶은, 하지만 나만 알기엔 아까운 제주 산양 큰 엉고지입니다. 원래 이곳은 방치돼 있던 제주 천연의 원시림 곶자왈로 정비 끝에 2021년 생태 숲길로 오픈. 방금 보신 사진은 6월 말에 진행되는 반딧불 투어 모습인데요. 와. 있어, 저렇게? 여름밤을 수놓는 아름다운 반딧불과 함께 마치 환상 속 동화나라 요정이 된 듯한
몽환적인 경험을 겟할 수 있는 곳입니다. 대박. 올해는 끝났지만 내년을 노리세요. 저는 진짜 믿기지 않는 게 저도 반딧불 투어를 해봤거든요. 네. 진짜 어두운데 저렇게 밝진 않은 그 녹색불이 이렇게 점점점점 보이거든요. 네. 조금씩 저렇다고? 저렇습니다. 그리고 반딧불 투어가 아니더라도 봄엔 봄대로, 가을엔 가을대로 사계절 내내 찍는 족족 동화 속 세상 그 자체. 지금부터 동화 나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부작 사냥 큰 엉곳 내 숲길을 걷다 보면 아기자기한 포토존들이 짜잔! 이 동화 속 주인공들이 장난을 칠 것 같은 숲속의 작은 마을을 구현했고요. 백설공주를 컨셉으로 한 백설공주의 집에선 동화 속 공주가 돼보세요. 그리고 요정들이 당장이라도 뛰어나올 듯한 오두막집에서도 사진 찰칵. 요정들도 나들이를 가는지 두 기찻길에서도 사진 찰칵. 바로 요 기찻길들이 사냥 큰 엉곳에서도 SNS 인증각 부르는 베스트 포토존인데요. 왜냐? 문을 열면 샵 또 다른 세계로, 샵 동심의 세계, 마치 다른 동화 나라로 나들이를 떠나는 듯한 연출 가능. 저 기획을 되게 잘했다. 그러네. 제주에 또 기찻길이 없지 않습니까, 원래? 그러네. 여기 또 만든 거야 이게 또 가는 길이라고. 와, 여기 진짜 스팟 되게 컨셉 제대로 잘 잡았다 진짜. 동화 나라 나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그 옛날 땔감을 날랐던 제주의 말과 소달구지들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원하면 직접 먹이를 주거나 달구지 위에 타는 체험도 가능. 제주 전래동화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제주 사냥 끝 엉곳에선 아이들도 어른들도 동심 가득 동화 나라에서 나들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내가 동화 속 주인공이 되는 제주의 신상 포토존. 여러분의 SNS를 인생샷으로 가득 채울 기회입니다. 제주도 현지인들의 찐 맛집. 요즘 여행으로 제주도 정말 많이 가셨죠? 또 가고 계시죠? 제주도에 가면 늘 줄 서던 식당, 붐비는 카페. 식상하진 않으십니까? 색다른 곳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맞아요. 가고 싶지. 저런 데만 다니면은 사실 뭐 먹고 나서 보람은 있지만 줄선 기억밖에 안 나. 그러니까 차라리 정말 새로운 신상이 있다면 좀 가고 싶어요. 어허. 좀 소개해 주세요, 진짜. 근데 제주도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참 인기 많은 데가 그렇게 많은데도 이렇게 소개하면 또 새로운 데가 있어요. 맞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제주도 현지인들이 인정하는 찐 로컬 맛집입니다. 근데 이렇게 또 이렇게 밑밥을 깔고 그러세요. 어딘데요? 자, 일단요. 그 여기는 소개하지 맙소. 자,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고. 오케이. 자, 이곳 제주도 3대 치킨으로 통하는 바로 이곳입니다. 간판 너무 마음에 들어. 나 너무 좋아해. 간판에서 내공이 십갑자가 느껴지죠? 와. 근데 깨끗하다. 뭔가 또 그렇게 옛날은 아닌데? 그러니까 로컬 맛집의 냄새가 납니다. 이게 그 인테리어를 리노베이션 한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낌이 있어요. 이 치킨집은 제주도 로컬 맛집에 등극해 한 1등 공식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시그니처 메뉴는 바로 고추 야채 치킨. 고추. 보이시죠? 일단 치킨에 빼곡하게 박혀있는 청양고추들. 청양고추를 잘게 써 채소를 섞은 반죽과 함께 튀겨낸 건데요. 바삭바삭 튀긴 것만 먹어도 담백하니까 전혀 물리지 않고요. 이게 그 옛날 이 새빨간 양념 통달게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달달 상콤한 양념 맛도 있습니다. 둘 다 청양고추가 듬뿍 들어가 있지만 저처럼 매운 라면도 못 먹는 맵찔이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뭐 저는 저기 간다면 사장님께 청양고추를 좀 추가를 부탁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나는 저기 감동한 게 고추도 고추인데 저 튀김옷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자, 튀김옷, 양념 중요하지만 치킨의 기본 바로 닭고기 아닙니까? 어허. 24시간 양념 숙성한 신선육을 매일 깨끗한 새 기름에 주문 즉시 튀기는 정성. 게다가 1인 1닭하기엔 많을 정도로 옛날의 시골 인심을 아주 듬뿍 담아서 해자스러운 양까지. 그렇게 이곳이 제주도 3대 치킨집 찐찐 로컬 맛집에 등극했습니다. 아 어딥니까 그래서?
이제 알려드릴까요? 네. 자, 마침 제주 공항과 아주 가까운 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연동에 살았는데. 참. 내가 연동에 살았어. 문화칼라 사거리에. 이 정말 사람 한심하네요. 한심해.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그 동네에 있는 3대 통닭을 1년을 살면서 한 번도 안 들어봤다고? 정을 알았어요. 그래봤자 더 초라해질 뿐입니다. 제주도 연동에 위치해 있으니 제주도 여행하시는 분들 오제너나 복삭 속았수다 놀당 갑서. 제주 로컬 맛집에서 특별한 치킨을 맛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주 카페로 떠나는 미술 여행. 이번엔 아마 무스키아 전 기자가 특히 관심 있어 할 곳입니다. 아름다운 애월 바다를 품고 있는 신상 오션뷰 갤러리 카페로 나들이 떠나보시죠. 오션뷰에 갤러리까지 있다. 너무 훌륭하네. 올해 3월에 오픈한 이 카페는 유명 미술 크리에이터 김고후 씨가 직접 운영하는 갤러리 카페로 유명한데요. 이곳은 무려 4층짜리 펜션을 개조. 카페 곳곳엔 김고우 씨의 작품뿐 아니라 함께 클래스에 참여한 사람들의 작품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 마치 갤러리에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요. 카페 1층은 가족 나들이로 강력 추천. 아이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미술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2층과 3층으로 올라가면 우리 가족끼리 프라이빗하게 오션뷰를 감상할 수 있는 룸 형태의 좌석들이 딱! 어머, 저거 되게 뭐야? 프라이빗하다. 와. 그림 보고 뭐 바다 보면서 사실 벽에도 그림이지만 창밖도 그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좋다. 아, 역시 포인트를 아시네요. 살아있는 그림이죠.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 4층은 특히 연인에게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 4층엔 속이 뻥! 테라스에서 보는 오션뷰가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남은 건 따뜻한 커피, 달콤한 뱅쇼, 다 좋습니다. 감동에 젖을 마음과 내 눈이면 준비 끝. 푸르고 푸른 애월의 바다와 제 할 일을 마친 주황빛 태양. 두 주연이 만나 물들이는 황홀한 노을뷰가 로맨틱 무드를 저절로 뿜뿜하는데요. 참고로 카페 바로 근처가 애월의 명소 해안도로인데요. 카페 방문 전후에 애월 바다 보면서 드라이브 즐기시면 금상첨화겠죠? 예술에서 시작해서 예술로 마무리하는 나들이. 자, 여러분은 감동할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지난 9월 성수동에 문을 열어 새로운 핫플로 등극한 따끈따끈한 신상 카페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성수동 카페 좋은 데 많은데. 아, 여기 못 이깁니다. 어허. 약간 저 예전에 주택을 개조한 느낌이구만. 이곳은 말이죠. 트렌드를 리드하는 연예계 대표적인 트리남. 송민호 씨의 카페입니다. 사실 송민호 씨의 카페는 2020년에 합정의 문을 열어서 한 차례 핫플로 급부상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작년에 돌연 문을 닫아서 아직 가보지 못한 분들에게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네. 그랬던 분들에게 너무나도 반가운 희소식. 바로 송민호 씨 카페가 성수동에 시즌2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송민호 씨의 그 인테리어 감각이라든가 이런 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거든. 누가 하느냐가 좀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달리 보이는. 네. 워낙에 인테리어에 앞선 친구이기 때문에. 네. 정 기자 요새는 저 트민남이 아니라 특전남 같아요. 쫓아다니는 사람. 하지만 단순히 연예인 카페라서 핫플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다면 오산. 그동안 송민호 씨는 음악적 감각은 물론 화가로 활동하며 뛰어난 미적 감각을 보여줬는데요. 그런 그의 예술적 감각을 고스란히 반영. 카페 인테리어는 물론 테이블, 컵, 접시 이런 소품과 매장 BGM까지 마치 예술 작품 속에 있는 듯한 기분을 선사하고요. 그뿐 아니라 커피부터 맥주, 칵테일 등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도 예술적인 맛. 시즌1 카페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이 모든 것들이 송민호 씨를 거쳐 탄생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오픈과 동시에 빠르게 입소문을 타 벌써부터 웨이팅 필수. 그래서 주말보다는 여유로운 평일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을 단풍놀이 히든 스폿. 이런 나무는 제 인생 처음이에요. 진짜 멋지더라고요. 와, 나무 한 그루 보러 몇 시간 달려온 보람이 있네요. 이곳의 나무 한 그루를 보기 위해 먼 곳에서도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긴 말 필요 없습니다. 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와. 수령이 얼마나 될까? 한 1000년 되는 거 아니야? 바로 나이가 거 아니야? 궁금해지죠. 바로. 나 여기 갔던 것 같은데. 여기를? 어딘데? 경상남도 함양 운곡리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은행나무입니다. 일단 시선을 확 사로잡는 비주얼은 물론 스펙 또한 장난 아닙니다. 8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건 물론 무려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는 귀하신 몸인데요. 높이가 약 38m, 아파트 13층의 어마어마한 높이. 와. 게다가 저 나무 둘레 좀 보십시오. 8.75m의 굵직한 위엄,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은행나무입니다. 와. 아니 저건 진짜 산신령 뭐 이런 거 얘기 그렇지. 나오겠다. 저 영험한 기운이 있죠. 동네에 막 수호신 같겠다니. 그런 느낌입니다. 딱 요맘때쯤 노랗게 은행이 물들어 장관을 이루는데요. 바닥에 떨어진 은행잎들은 마치 노란 꽃밭 같기도 해서요. 가까이서 찍어도 멀리서 찍어도 예술. SNS 인증각인 확신의 포토스폿. 그리고 여기가 진짜 좋은 게 아직 많이 소문난 곳이 아니어서요. 어머. 사진 찍겠다고 줄 서지 않아도 됩니다. 여유롭게 포즈 예쁘게 잡고 사진 찍으세요. 방송 나가기 전에 함양 한번 찍어야겠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오늘 이후로는 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겠네, 진짜. 이거 모르는 분들 많았을 것 같아. 자, 노란 은행의 절정을 누리셨으니 이번엔 붉은 단풍이 만개한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지닌 함양 상림공원. 함양 8경 중에 제1비경으로 2만여 그루의 울창한 수림을 뚫고 내려온 햇살. 오색 단풍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는데요. 우수수 떨어진 낙엽이 산책로를 덮어 융단을 만드니 사각사각 밟는 낙엽 소리에 힐링돼요. 숲속 한가운데 있으니 눈과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가을 낙엽 밟으며 우수에 젖어볼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가을이네요 진짜. 카페트처럼 두껍게 깔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란 세상에서 갑자기 이렇게 예쁜 단풍 색깔 세상으로 바뀐 거잖아요. 함양 8경이 있었어. 더 늦기 전에 경남 함양에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해보세요. 공개합니다. 이리 오너라, 배 타고 놀자. 여러분, 이번 아들이 떠날 곳은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이게 뭐야? 이거는 그거네. 어? 한옥 펜션 같은 거네. 근데 한옥 수상가옥이에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보신 이곳은 전북 완주에 위치한 카페, 핫한 신상 카페입니다. 카페 배 타는 데가 있다고? 그렇죠. 아니 카페에서 배까지 타요? 탑니다. 수상가옥처럼 저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한옥을? 진정한 카캉스죠. 이 보고도 안 믿기는 광경은 완주의 한 한옥 카페의 별관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제 전주 한옥마을 들리신다면 차로 20분만 달리셔서 이곳으로 뱃놀이하러 오시면 됩니다. 어허. 뱃놀이 하시기 전에 카페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겉모습부터 고풍스러운 대갓집 한옥 그 자체. 그렇다고 에헴 이리 오너라 하지 마시고요. 음료와 디저트 취향껏 골라준 뒤에 얼른 별관으로 달려갑니다. 별관의 문을 열면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몽룡 성춘향이 함께 뱃놀이를 했을 법한 풍경이 짜라잔. 아니 그분들이 저렇게 수상가옥에서 놀진 않았을 거 아니야. 네가 눈에 성춘향, 띄고 그랬겠지. 내가 이몽룡. 알겠어요. 예. 마치 물 위에 한옥이 떠 있는 듯 고즈넉하면서도 환상적인 풍경 때문에 배를 배경으로 이렇게 배 타고 노를 저으며 저렇게 저절로 휴대폰 갤러리 용량 꽉꽉 채울 정도로 인증샷 수십 수백 장 찍으실 겁니다. 뱃놀이 말고도 별관 곳곳이 포토존 그 자체. 마치 사극 속 사랑방에서 다과상 대접받는 듯한 기분 마음껏 누려보시고요. 별관 안쪽 방이 또 숨은 포토존입니다. 마치 바깥 세상이 궁금한 왕자, 공주 마마가 된 것 마냥 창문 열어서 한옥과 나룻배, 동양적인 정치 담아내면 여러분의 SNS 좋아요 폭발 보장. 나 아쉬운 게 배 한 2척만 더 띄워놓지. 왜냐면 되게 눈치 보일 것 같아. 아, 물론 그렇겠죠. 줄 서 있는데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배는 한 대고. 여유 있게 타는데 그거 좀 적당히 하시죠. 뭐 이럴 것 같은데 막 뒤에서. 카페에서 음료도 마시고 동양적인 정치도 느끼고 뱃놀이까지 한다. 아 일석매조입니까 이게. 이리 오너라 배 타러 가자. 있어.
한옥 카페에서 즐기는 고풍스러운 나들이. 이번 주말 배 타러 가실래요? 풀코스로 즐기는 부산 핫플. 자, 이번 특종요. 사진 먼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공장 창고 같은데 아니에요? 경마장 아니야? 경마장이에요. 마구간. 낡은 건물 사진만 봐서는 잘 모르실 텐데요. 형님, 부산에 모시면 제가 풀코스로 모시겠습니다. 그 뻔한 부산 풀코스가 아닙니다. 여기가요, 최근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 아주 핫하게 떠오르는 핫플레이스입니다. 여기가? 어머! 어이? 와, 대박. 와, 대박. 밤의 거기예요? 풍경. 밤의 풍경이 저기 진짜. 밤이 미쳤네. 네. DJ 와야 되네, 저기. 클럽인데 클럽? 이게 단순 공연장이 아닙니다. 이곳은 사실 1963년도부터 2008년까지 45년 동안 와이어를 생산하던 공장이었는데요. 이후에 방치되던 폐 공장이 저렇게 복합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총 대지 면적이 무려 22,279제곱미터. 넓디 넓은 곳인 만큼 없는 게 없습니다. 설비 라인이 있던 공장은 전시와 공연이 가능한 장소로 재탄생. 부산 국제사진제부터 가수 장재희 씨의 버스킹, 공연 등 눈과 귀가 즐거운 문화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대형 크레인이 있던 자리는 부산 최대 규모의 예술 전문 도서관으로 변신. 느긋하게 독서하시면서 마음의 양식을 쌓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전시도 보고 독서도 하다 보면 슬슬 배가 고프잖아요. 귀찮게 멀리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이 풀코스로 모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합 문화 공간을 지향하는 만큼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카페, 또 체코 전통 수제 맥주를 맛볼 수 있는 비어퍼, 와우. 입맛 사로잡는 파인 다이닝, 한식 전문점까지 즐길 거리, 먹거리 다 있습니다. 이렇게 카페도 내부 바닥과 또 테이블, 조리되는 폐공장에서 나온 녹슨 철판과 콘크리트를 재활용했고요. 지붕 골조까지 공장 건물의 원형을 저렇게 보존해 놓았습니다. 야, 저기 가면 뭐 전시니 공연이니 독서에 맛집에 진짜 풀코스로 다 누릴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뭐 테이블 놓는 것보다 이런 게 더 멋있는 것 같아. 기존에 다른 용도로 쓰던 걸 그대로 활용하는 거.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산 풀코스 여행의 마무리. 도심 속에서 누리는 친환경 힐링 공간. 자, 옛 공장 뒷마당에 꽃과 나무를 심어 정원으로 저렇게 조성한 가든과 푸른 대나무 숲이 우거진 산책길에서 상쾌한 피톤치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 저긴 진짜 하루 종일 있겠는데요? 하루 순삭이겠네. 이 좋은 걸 이제 부산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죠? 네. 뭐 해운대 서면 뭐 광안리만 갈 게 아니라 여기도 한번 들러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강추입니다.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공간, 새로운 부산 여행 풀코스 다채롭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로맨틱한 숲속 레스토랑. 자, 이번에는요, 최근 인별그램 등 SNS에서 입소문 나기 시작한 신상 레스토랑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요, 울산의 아들 저 오 기자가 당당하게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는 울산에 떠오르는 핫플입니다. 자, 이 레스토랑은 울산 남부 순환도로 인근 도심에 위치해 있지만요. 레스토랑 뒤편에 있는 마치 숲속을 연상시키는 듯한 아름다운 저 산책로가 유명합니다. 예쁜 나무들이 쭉 늘어져 있어서 갬성 포토존으로 보시다시피 저렇게 대충 살짝 찍어도 명화. 인생 사실 딱 얻기 좋은 그런 스팟이죠. 멋있다. 저기는 진짜 사진 찍으러 일부러라도 많이 가겠네요. 그러니까 저런 구도가 또 비율이 되게 좋아 보여요. 저렇게 찍으면. 그렇지, 길어 보이죠. 그뿐만 아니라요. 레스토랑 내부에서 보는 이 풍경도 기가 막힙니다. 넓게 난 통창을 통해 초록초록 알록달록한 꽃과 나무들이 보이니 분위기 잡기 딱! 화 잔뜩 나던 여자친구도 여길 보더니 사르르 녹았어요. 사랑받고 싶으면 여기로 가세요. 분위기가 다 했습니다. 만족도 100%, 별 5개, 데이트 장소로도 인기입니다. 아, 근데 여기는 되게 이국적이라 좋네. 예쁜 풍경으로 연인의 눈을 즐겁게 해줬다면 이제는요, 입을 즐겁게 해줄 차례입니다.
자, 맛있는 음식이야말로 데이트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이곳에는요, 스테이크, 파스타, 리조또, 샐러드 등 다양한 양식들을 판매합니다. 그중에서도 직접 반죽한 감자를 구워 바질 크림을 곁들인 이 뇨끼가 가장 인기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뇨끼를 먹어본 분들은 쫀득쫀득한 식감에 짭조름한 페퍼로니가 신의 한 수. 울산에서 제일 맛있는 뇨끼예요 라며 극찬 일색. 여기에 살살 녹는 안심 스테이크, 또 와인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라고 합니다. 야, 뇨끼를 잘하네. 맛도 분위기도 다 잡은 신상 레스토랑. 특히 이 뷰가 가장 좋다는 창가 자리는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니까 그러겠다. 방문 전 꼭 미리 예약을 하시고 가시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휴일, 낭만 가득한 레스토랑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데이트 어떠실까요? 대구, 모모를 품은 공간. 어우. 야, 건물 되게 예쁘다. 자, 실제로 이곳의 정체가 공개되기 전 대구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곳이 카페인지 화원인지 각종 추측이 난무했는데요. 도시 따로 또 숲 따로 있는 게 아닌 실내에 들어와도 야외인 것처럼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자연과 공존 가능한 신개념 정원입니다. 자, 일단 건물 안에 나무가 떡하니 자리 잡은 거 보이시죠? 도심 안에선 자연을 만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해냈습니다. 과거 20여년간 농원이었던 곳을 베이커리와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기본적인 카페부터 시작해서 다이닝, 스튜디오, 그리고 갤러리까지 없는 것 빼고 모두 갖춰놨습니다. 자, 이곳의 심벌인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순간 시원하게 뚫린 파란 하늘에 마치 롤러코스터 레일 위에 있는 듯한 역동적이고 웅장한 느낌의 프로필 사진 게타실 수 있고요. 건물을 관통하는 원형 구조 위에 그 어디에서 찍어도 푸른 나무 배경은 기본값.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시면 싱그럽고 드넓은 또 다른 야외 정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나무로 가득 펼쳐진 숲길을 거닐며 곳곳에서 산책하는 거위 가족들도 만날 수 있어서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나들이로 제격인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앞으로 전시 공간에서 다양한 예술문화 전시들까지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더 핫해지기 전에 이곳에서 문화생활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캠핑의 트렌드를 이끄는 저 트민남, 저 정 기자가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바로 얼마 전 10월 1일에 개장한 따끈따끈한 신상 캠핑장, 바로 여기입니다. 잠깐만. 또 어디야? 다들 산으로, 강으로, 호수로 캠핑을 갈 때 저 트민남은 다릅니다. 요즘 트렌드는요, 바닷가 캠핑입니다. 이곳은 부산 영도구 부산 항대교 아래 위치한 한 캠핑장으로요. 가는 길부터 특별합니다. 아파트 20층 높이의 360도 회전 고가도로를 달리다 보면 단순 오션뷰가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 캠핑장을 만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사실 이곳은 부산항대교 바로 아래에서 이색 야경을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캠핑족들 사이에 입소문이 났던 차박의 성지였습니다. 아, 주차장이었구나. 이에 관리의 필요성을 느낀 부산 영도구에서 정식으로 캠핑장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래, 잘했다. 카라반부터 오토 캠핑장, 일반 캠핑장까지 취향에 따라 옵션 선택하시면 되고요. 캠핑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취사장과 화장실, 샤워장, 주차장 등도 깔끔하게 갖춰져 있는 데다가요. 영도구의 야심작입니다. 빅 은혜까지 있어서 인생샷 스폿에 아이들과 즐기기가 너무 좋습니다. 놀이터처럼 저렇게 바닥 돼 있네. 그리고 무엇보다 경치가 환상입니다. 사방이 오션뷰예요. 바닷가 바로 앞에서 청명한 하늘 바라보며 하는 캠핑이라니 이보다 좋을 수가 있을까요? 발빠르게 이 신상 캠핑장을 이용해본 사람들의 후기를 보겠습니다. 바닷바람 맞으면서 고기 구워 먹는 기분이란 돼지고기를 먹어도 툭불 한우 맛이 난다니까요. 부산항대교 야경은 절대 못 잊죠. 여긴 야경 맛집이에요. 만족도 최상급이라고 합니다. 자, 이 캠핑장은 매월 5일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개장한 지 얼마 안 된 신상 캠핑장이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덜 알려진 지금이 기회입니다. 캠핑족들의 새로운 성지가 될 바다 한가운데 신상 캠핑장. 더 소문나기 전에 얼른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안전 있는 여행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 조사한 것 중에 가장 재밌었어요. 아 정말. 네, 큰일 났네 그래서 오늘. 이게 감이 없는 거예요. 예. 제일 재밌다는 게 17일이 뭐 끝난 거지 뭐. 예. 유럽 관광통상위원회에서 지난해 세계 최고의 여행지를 선정했는데 어딘지 궁금하시죠? 에디오피아! 에디오피아? 나 직접 갔다 왔는데 나. 에디오피아 갔다 왔어? 아니 별로 안 뭐 이렇게 많이 더웠죠? 왔다 갔다 하고 다녀? 진짜 아름답고 좋긴 한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아프리카에는 초원, 사자 뭐 이런 것만 있을 것 같다는 편견은 노노. 에디오피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무려 9개. 이 9개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꼭 가야 할 곳만 안내하면요. 먼저 랄리벨라의 암굴교회군. 보통 교회를 세우죠. 여기는 교회를 팠습니다. 그래서 암굴교회구나. 무려 4만 명이 120여 년 동안 이슬람 교도들의 박해와 침략을 피해 바위를 깎아 절벽 안과 땅 속에 교회를 만든 건데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너무 커서 이걸 다 보려면 이틀은 꼬박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화의 향기를 느낀 후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땅 다나킬로 가시면요. 먼 옛날에는 바다였으나 지금은 모두 증발해 약 112만 톤의 소금만 존재하는 소금 사막이 나오는데요. 대박이네. 초록색과 노란색으로 이루어진 컬러풀한 소금 사막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색색깔의 소금과 지금도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간헐천은 장관이라는 말 한마디로는 부족할 정도입니다.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쇼핑 안 할 수 없죠. 뭘 사야 하느냐? 바로 커피입니다. 에디오피아는 커피를 처음 발견했다고 알려진 그야말로 커피의 나라인데요. 어허. 가격도 1등급 원두가 250g 한 봉지에 3,000원 정도니까요. 어머 이건 사야 돼. 또 한 잔에 500원에서 1,000원 정도만 내면 숯불에 직접 로스팅하고 절구에 빻아서 커피를 내려주는 에디오피아 특유의 커피 세리머니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 그 커피가 굉장히 맛있어요. 먹다 보면 약간 중독되고 특이한 발효빵이 있는데 인젤라라고 해서 그거를 매 빵이나 밥처럼 매번 그걸 네, 뜯어 먹는구나. 네. 은근히 볼 거 많고 학교 나는 나라더라고요. 굉장히 에디오피아에 대한 부심이 대단하시네. 아니 부심은 아니고 가본 사람으로서 네, 기사에 대한 어떤 지원 사격이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주시면 네, 근데 전 이걸 보면서 되게 가고 싶었고 유럽 관광통상위원회에서 지난해 세계 최고 여행지로 선정했다잖아요. 당신만 모르는 공항 속의 히든 스팟. 세계 공항 속에 나만 알고 싶은 히든 스팟. 재밌다. 지금 본방사수 하시는 분들에게만 살짝 알려드립니다. 유럽 여행 가실 때 보통 거치는 경유지가 바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스키폴 공항인데요. 지루한 대기 시간, 시간 때우기 딱 좋은 히든 스팟이 있습니다. 공항 내 네덜란드 국립미술관, 레익스 미술관 분관이 있는데요. 렘브란트, 반 고흐, 베르메르 등 이름만 들어도 우와 하고 탄생이 나오는 화가의 그림, 그것도 진품을 실컷 감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공짜로 말이죠. 베르메르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귀걸이 소녀, 진주 귀걸이라는 소녀, 알았네. 그 화가 페르메르. 이제 와서 약간 새침한 표정의 그 그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서야 아는 척하고 말이야. 또 독일 뮌헨 공항에 가시면 말이죠. 맥주 애호가 분들이라면 쏜살같이 달려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터미널 쪽으로 가시면 에어브로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맥주의 나라답게 공항 내 양조장이 있다는 거죠. 우와! 이곳에서 맥주를 주문하면 살아 숨쉬는 이스트를 느낄 정도의 진짜 생맥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싱가포르의 창의공항인데요. 단 2초 만에 순간 이동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4층 높이에서 1층까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식당, 면세점 등에서 10 싱가포르 달러, 약 8,000원 정도 사용한 영수증을 보여주면 누구나 무료로 빅짐을 즐길 수 있습니다. 환승 시간이라는 게 네. 정말 할 거 없고 되게 지루해요. 네, 지루하지 않습니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가서 뭐 미술 감상도 하고, 좋다. 그래서 미끄럼도 타고, 맥주도 먹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미술 작품 관람할 시간 생각하고 좀 여유 있게 시간 그래요. 잡으셔야겠네요. 그렇게 보면 네. 그 인천광도 에어브로이 같은 거를 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치맥 같은 거. 치맥에서 딱 이렇게 치맥 괜찮네. 치킨에 간장, 뭐 네. 양념 종류별로 쫙 깔아놓고 우리가 한번 오기자 언더월드 테마파크. 루마니아의 소도시 트루다는 수도인 부크레슈티에서 차로 약 5시간 40분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이곳은 중세시대부터 소금을 채굴하던 광산이 유명했다죠. 채굴 중단 이후로는 방치되고 있다가 1992년 대규모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테마파크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 테마파크가 특별한 이유, 바로 언더월드, 세계 최초 땅 속에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지하 120m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 우와. 우와. 영화 속 지하기지 같은 저런 모습. 엘리베이터를 타면 비로소 지하 120m에 숨겨져 있던 신비의 테마파크가 저렇게 신기하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특히 지하 호수에서 타는 보트가 그렇게 인기라는데요. 입장료는 성인 기준 약 4,000원이고요. 기온은 11도에서 12도를 또 습도는 80%를 유지하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전혀 살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좋은 치료 장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야, 루마니아에 또 저런 공간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루마니아가 이제 드라큘라 고향이 루마니아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그 안에 또 귀신의 집도 있겠죠? 아, 없어요? 거기다 귀신의 집 만들어. 그래, 정말 제대로 귀신의 집을 만들었어요. 제대로 곡성이야 거기가. 아하, 미드필더. 연속으로 허리 나오네요. 네. 지금부터 저의 시크릿 일본 패키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일본을 여행한 한국인들 중 이곳을 방문한 사람은 단 1%도 안 됩니다. 바로 타카마스라는 곳인데요. 타카마스는 우리나라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동 마니아들에게는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타카마스가 속한 카가현의 옛 이름이 사누키. 이 이름은 들어보셨죠? 사누키 우동. 사누키 우동 유명하죠. 일본 3대 우동인 사누키 우동의 발상지입니다. 아, 정말. 자, 실제 이곳은 전봇대보다 우동집이 더 많다고 불릴 정도로 타카마스를 중심으로 900여 개의 우동집이 밀집돼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타카마스에는 택시나 버스를 타고 다양한 우동 맛집을 투어하는 우동 택시가 인기를 끌고 있고요. 우동을 직접 만들어보고 시식한 뒤 수료증까지 받을 수 있는 우동학교라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이 수료증이 있습니다. 아, 그거 수료했어요? 네, 수료했죠. 우동 만들 줄 알아요? 만들 줄 압니다. 사누키 우동을? 네. 그 족자를 쫙 펼치면 제가 우동학교 수료한 수료증. 오상진의 시크릿 일본 패키지.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타카마스에서 떠나 쾌속선을 타고 25분만 가면 있는 나오시마로 가는데요. 연간 40만 명이 넘는 여행객이 찾아오고 심지어 영국 관광 잡지 트래블러에서 꼭 가봐야 할 세계 7대 명소로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섬은 30년 전만 해도 버려진 섬이었는데요. 1987년 베네세 그룹의 회장이 절반을 구입, 일본의 세계적 건축가 안더 타다오에게 개조 작업을 맡겼죠. 자, 이후 나오시마에는 베네세 하우스, 클로드 모네, 윌터 데 마리아, 제임스 터렐 같은 유명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지추 미술관이 세워지고 이해 프로젝트를 통해 쓰러져가는 폐가들이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탈바꿈됐는데요. 자, 이 모든 걸 자전거로 2시간 정도면 섬 한 바퀴를 돌면서 다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타카마스에서 전철을 타고 1시간 반 정도 이동하면 도착하는 마지막 코스 구라시키가 있는데요. 마치 시간을 건너 에도 시대로 돌아간 듯 아담한 구라시키 강이 잔잔하게 흐르고 그 양쪽으로 창고가 딸린 에도 시대의 전통 가옥이 쫙 펼쳐져 있는데요. 이 운하엽 창고거리를 일본 정부에서 구라시키 미관직으로 지정, 전통 그대로의 모습이 잘 보존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기자의 시크릿 일본 패키지였습니다. 아, 좋아요. 예. 진짜 재밌는 정보다 이거는. 왜냐면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나라였는데 네. 모르는 게 이렇게 많으니까. 숨겨진 정말 맛집도 많고 전통까지. 게다가 사누키라고 하니까 갑자기 아유 확 와요. 확 오죠? 와요. 네. 다카마스에도 우동집이 많은데 거기도 원조집이 있을 거고. 원조집 있죠. 거기 가면은 가마타마 우동이라고 가마타마. 계란을 풀고 면 위에다가 간장만 살짝 돌려서 그냥 비벼 먹는 그게 사실 그 지방의 오리지널 우동이에요. 약간 비릴 것 같은데. 것 같죠? 네. 근데 그 간장 양념이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저 거기서 하루에 10그릇씩 먹었어요. 그 집 어디냐?
그 집이 900개가 넘을 거 아니에요. 원조집을 빨리 얘기해줘. 다들 원조라고 그러더라고. 원조는 아직 오 기자가 모릅니다. 그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한 기자. 오랜만이네. 크로아티아 비켜. 꽃보다 누나 방영 후에 크로아티아를 방문하는 한국 여행객이 한 해 약 31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덩달아 물가도 훌쩍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분위기는 크로아티아랑 비슷하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한 소문나기 전에 가야 할 여행지를 소개해드립니다. 크로아티아 대신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여행지 라트비아입니다.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가 2014년 유럽 문화 수도로 지정됐습니다. 중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도시이기 때문인데요. 도시 자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모든 건물과 거리를 옛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물과 호수의 나라로 불릴 만큼 호수 경관이 뛰어나졌습니까? 라트비아에도 길이 452km의 강과 아름다운 호수가 펼쳐진 가우야 국립공원이 있고요. 또 폭 249m로 유럽 최대의 폭포인 벤타스 룸바도 있습니다. 발트의 베르사유라 불리는 룬달레 궁전은요. 실제 이탈리아 건축가가 베르사유를 모델로 지은 화려한 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꼭 라트비아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트비아 최대 명절 하지 축제가 6월에서 7월 사이에 열리기 때문인데요. 공짜로 라트비아 전통춤과 노래도 듣고 대중교통 또한 무료입니다. 좋네. 하지만 라트비아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 해도 유럽에서 물가가 가장 저렴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좋네. 시설, 위치, 환율에 따라 차이는 물론 있지만요. 도미토리가 1박에 대략 9,000원에서 15,000원 정도고요. 대박.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는 10,000원 정도에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물가 착하지 않습니까? 자, 이 방송 나가면 또 라트비아 또 많이들 몰리시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죠. 빨리빨리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진짜 맛집이나 숨겨진 여행지는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게 그래요. 너무 몰리면 물가도 뛰고 예약하기도 어려우니까. 네. 좀 생소한 편이라 직항 항공편은 아직 없고요. 핀란드의 헬싱키를 경유하는데 약 1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인들만 몰라가는 베트남의 그곳입니다. 베트남 휴양지는 어디 아십니까? 다낭, 나츠랑, 그 뭐 다낭, 나트랑, 호치민, 호치민, 하노이, 하롱베이. 그 정도가 여러분들의 한계입니다. 베트남의 진짜 매력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바로 판띠엣이라는 곳입니다. 판띠에 가봤습니다. 정말요? 네. 무이네 알아요? 무이네? 무이네 해변? 무인에 갔었죠. 무인 해변. 아니 뭐 여행지를 몇 개 다닌 거예요 도대체? 걸어서 3개까지 했나요? 아니 진짜 많이 다녔네. 좋죠 무이네? 무인해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인들에게 이곳 무이네 해변이 특히 사랑받는 이유. 인도 차이나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자숲 해변으로 손꼽히는 것은 물론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해풍과 육풍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서핑과 카이트 서핑 등 세상 익사이팅한 수상 스포츠를 위한 맞춤 핫 스팟으로요. 잔잔한 파도만 이는 나트랑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무이네 해변에서 차로 30분 정도만 가면요.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사막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2-3km 이상 쫙 펼쳐진 흰 모래사막 언덕을 오르는 순간 과장 조금 해서요. 여기가 베트남이야? 사하라야? 싶으실 겁니다. 에이 그 정도는 아니더라. 베트남이야? 베트남이구나 하실 거예요. 아, 베트남이구나. 저 먼 아프리카까지 가지 않아도요. 꽃청춘 젊은이들이 세상 즐겁게 타던 샌딩보드도 즐길 수 있다죠. 아하. 그리고 사막 언덕은요. 모래 빛깔에 따라서 화이트 샌드 듄, 옐로 샌드 듄으로 나뉘는데요. 특히 화이트 샌드 듄은 최고의 일출 감상 지역으로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환상적인 일출 타이밍이고요. 이 모든 투어는 지프 트럭을 타고 사막 위를 누비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곳 모두 아직까지는 별도 입장료가 없지만요. 더 알려지면 곧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 기자 말대로 진짜 이곳이 입장료가 없어요. 그냥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곳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보석 같은 관광지라는 얘기죠. 가기 전에 꼭 외교통상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요. 전 세계 73억 인구 중에 0.0004%만 찾는다는 극한의 땅. 남극입니다. 남극 여행 조건 첫 번째, 바로 시간. 남극에 가기 위해선 배를 타러 남미 최남단 아르헨티나의 우슈아야 또는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에 도착해야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대략 2박 3일이 걸리고요. 배로 이동하는 남극 투어 왕복 4박 5일까지 넉넉하게 15일 정도를 비워놓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또 남극의 여름인 11월부터 3월까지만 여행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밑줄 쫙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돈. 하나로 약 550만 원부터 7,500만 원까지
지금 너무 비싸. 그냥 가이드 없이 나 혼자 볼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남극은 자유여행 그런 거 없습니다. 남극 전문 관광사 총연합회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꼭 패키지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돈 내고 물 건너 남극에 가면 뭘 하느냐? 펭귄, 바다사자, 고래 이렇게 동물원에서나 보던 동물들을 4m, 5m 거리에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대한 남극 대륙에서 약 1%의 푸른 땅, 남극 잔디가 자라는 해나 포인트를 감상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남극의 관광 포인트는 디셉션 아일랜드 해변인데요. 여기선 남극 해수욕을 할 수 있습니다. 얼어 죽지 않을까?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이 섬의 해안은 온천이 바다로 흘러들어 수온을 높여주기 때문에 몸을 담글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하고요. Oops, sorry, wrong ball. 오기자? 자, 일주일 한정 신기루 도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다 털어내세요, 그냥. 미국 네바다주 블랙락이라는 사막에는 신기루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의문의 도시가 있는데요. 한여름 밤의 꿈처럼 단 일주일만 즐길 수 있는 신비의 도시. 매년 5만 명에서 8만 명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요. 페스티벌이라 쓰고 개고생이라 읽는 버닝맨.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8시간을 쉬지 않고 운전해야만 축제 장소에 도착을 할 수 있고요. 주최 측은 오로지 장소만 제공하기 때문에 샤워할 물, 먹을 음식, 잘 곳 당연히 없고요. 필요한 모든 것을 직접 챙겨야 하는 주객전도 페스티벌입니다. 참고로 금전거래는 안 되지만 물물 교환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축제 기간 동안 기온은 연일 80, 110도에 저물어 모래 폭풍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고글과 마스크는 식수만큼 중요한 필수품으로 꼽힙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가서 뭘 하느냐? 뚝딱뚝딱 조형물을 만드는 겁니다. 예술과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일주일간 건축물과 조형물로 공간을 채우면 총 면적 약 4.5 제곱킬로미터의 지도에 없는 블랙록 시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큰 축제네요. 사람들 엄청난 인파 모이는 거 보이죠? 네. 젊은이들 사이에는 진짜 요즘에 저게 핫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성으로 만들어진 도시가 왜 지도상엔 존재하지 않느냐? 축제의 마지막 날 공들을 제작한 예술 작품을 모두 불태워 없애버리는 게 버닝맨 페스티벌의 포인트이기 때문이죠. 도전을 좀 즐기는 어떤 친구들한테는 정말 좋은 축제겠는데. 그 미국의 요즘에 핫한 젊은이들 끌어모으는 원동력이 됐다고 하고요. 레리 페이지, 마크 주커버그, 앨런 머스크 등 실리콘밸리 유명한 CEO들이 버닝맨 축제를 정말 좋아서 즐기고 참가했다고 하고요. 레리 페이지 누굽니까? 북 창업자 아닙니까? 아, 그래요? 좀 약해요? 아니에요. 그래요? 레리 페이지? 레리 김 기자? 한 기자군요. 네네. 네. 단독 구성입니다. 알래스카 레알 추천 코스. 아니, 우리 침대만 이렇게. 침대만 가다니. 추워요. 저 침대만 밑으로 가세요. 갔으니까 저 위로 한번 가봅시다. 알래스카가요, 우리나라 면적의 약 7배입니다. 광활한 미지의 세계죠, 알래스카. 여행 좀 다녀본 분들이라면 알래스카 오로라 투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알래스카에서 진짜 봐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안 가고는 못 빼기는 알래스카 추천 코스, 지금 공개합니다. 알래스카에서 추위만 즐긴다면 당시에는 여행 초보. 저 한 기자가 추천하는 특별한 코스, 바로 온천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알래스카 유일의 노천 온천인 치나 온천은 염화 물질과 중탄산 나트륨이 많이 포함돼 류머티즘, 고혈압, 알레르기 등의 큰 효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기자의 또 다른 알래스카 추천 코스, 중년 남자들의 힐링 취미, 낚시인데요. 여기서 잠깐, 알래스카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낚시 면허증. 낯선 타국에서 도대체 어떻게 취득해야 할지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사면 됩니다. 여행자가 하루 동안 낚시를 할 경우에는 $20, 약 2만 원. 그리고 일자에 따라서 요금이 다르니까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순수한 자연을 닮은 알래스카 연어들은 밀당을 전혀 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루에 잡을 수 있는 마리수도 정해져 있으니까요. 현지인은 6마리, 여행객은 2마리까지만 잡을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 여행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즐기고 싶다면 기차 여행이 정답입니다. 알래스카에서 운영하는 철도 노선은 알래스카 철도와 화이트 패스 앤 유콘 철도가 있는데요. 참고로 두 열차 모두 간이역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급행 열차라서요. 급행 노선에 없는 역인 경우에는 원하는 역에서 기관사에게 신호를 보내야 한답니다. 왕복 요금은 성인 기준 약 14만 원이지만
차량과 코스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한겨울에는 위험할 수도 있어서 5월에서 9월까지만 운행된다고 합니다. 아, 이거 축구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남극의 알래스카까지. 알래스카는 근데 이 5월부터 9월까지 가면요.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 않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이런 건 꿀팁인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연어 막 뛰어다니니까 그냥 낚시를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데 통화증을 받고 낚시 면허증이 있어야 돼. 2마리까지 꼭 잡아야 된다. 이런 거는 정말 좀 때한탄 나라 부탄에 대한 소식입니다. 1인당 국민 소득 약 2,700달러 수준에 불과한 최빈국이지만 국민 100명 중에 97명은 행복하다고 자부하는 나라입니다. 비우고 내려놓고 절제미약을 찾으러 떠나는 부탄,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부탄 여행을 준비하실 때에는 필요 없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가이드북, 지도, 그리고 숙박 예약입니다. 그게 없이 여행 가능해 하시겠지만요. 부탄은 해외 관광객의 자유여행이 금지된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부탄 관광청 사이트에서 정보가 승인한 현지 여행사를 통해야만 여행이 가능합니다. 비성수기 기준으로 1일에 약 200달러, 한화로 24만 원 정도를 지불하면요. 호텔과 식사, 차량, 입장료, 그리고 영어가 가능한 구경 가이드까지 포함된 올 패키지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탄은요. 국민 80%가 종교가 불교인데요. 수많은 사원 중에 꼭 들르셔야 하는 사원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탁상 사원을 가보셔야 됩니다. 해발 3,140m의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리는 사원은요. 오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신수양을 할 수 있는 고행이라고 하죠.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만 2시간이 넘고요. 해발 2,940m에 있는 전망대를 지나면 사원을 오르는 가파른 계단 퍼레이드가 펼쳐지는데요. 그 고비를 지나서 사원에 도착하면요. 결코 어지러워서가 아닙니다. 바람 소리 따라 물소리, 독경 소리를 들으면 이미 이 세상이 아닌 천상에 올라와 있는 기분과 신비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원에서 보행을 했다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온갖 MSG로 쩔은 내 몸을 부탄 음식으로 맑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부탄의 대표 음식인 에마다치는요. 채소나 버섯, 치즈를 넣어서 소량의 물을 붓고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조린 요리입니다.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근데 대체 무슨 음식 수행이냐 싶으시다고요? 바로 이 모든 채소 쌀 등이 100% 유기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탄에 없는 것, 부탄은 세계 최초의 금연 국가입니다. 외국에서 담배를 갖고 들어올 수는 있지만 관세가 무려 20%도 아닌 200%에 해당하는 세금이 붙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비우고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는 나라. 이게 여행 아니겠습니까? 태국 왕실이 선택한 로얄 아일랜드. 지금 태국이라고 하니까 뭐야 지금 어디서 남들 다 가는 태국을 들이미냐 내 말이에요.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하지만 제가 취재한 이곳은 바로 푸켓에서 90km 정도 떨어진 이 사람들이 노렸네, 노렸어. 리액션 안 해줬어야 돼. 그러니까. 푸켓에서 아꼈어. 90km 정도 떨어진 시밀란이라는 섬입니다. 푸켓 공항에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카오락의 탐라무 부두로 가서요. 다시 디스코 팡팡 같은 스피드보트를 타고 1시간 정도 더 들어가면 시밀란 섬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굳이 시밀란 섬에 가라고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시밀란 섬이 태국 왕실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그야말로 로얄 아일랜드이기 때문이죠. 와우. 섬의 환경 보호를 위해 관광객 제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1월부터 4월까지 1년에 딱 6개월만 섬을 개방하고요. 자연 보호를 위해서 이 섬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맨발로 돌아다녀야 한다는 방침도 만들어놨을 정도입니다. 이곳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10대 다이빙 포인트로 뽑히기도 해 이미 해외 다이버들에게는 꽤 익숙한 곳이기도 하고요. 가장 큰 메인 섬인 8번 섬에는 배처럼 생겼다고 해서 세일락이라고 부르는 바위 봉우리에 올라가 환상의 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우이 연타입니다. 저는 이제 모든 기사를 다 털어냈습니다. 5위로? 네네. 어중간하면 저의 담당 아니었습니까? 어중간함을 체험해보고 싶었고. 아니 그리고 오늘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는 부탄의 마음으로 오늘은 내려놓습니다. 진짜 모든 영예를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피오르, 오로라, 트롤퉁가 등 노르웨이의 웅장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긋하게 만끽하셨다면 보고만 있어도 오금이 쫙 심장이 벌렁거리는 스릴 만점 여행 코스가 있는데요. 기만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순위는 영상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저 광고 아니었습니까? 광고 기억나시죠? 네. 뭐 CG 아니었어요? 다들 그런 오해들을 많이 했죠. 기가 막힙니다. 꼬불꼬불. 합성 CG 아닙니다. 바로 무시무시한 죽음의 도로. 노르웨이 중서부에 위치한 아틀랜틱 로드. 뜻을 해석하면요. 대서양의 도로입니다. 1989년 7월 7일 완공된 이 도로는요. 대서양의 악명 높은 허리케인 때문에 바람의 저항을 덜 받도록 이리저리 휘어진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틀랜틱 로드의 최고 드라이빙 포인트, 바로 가장 공들여 만들었다는 스토르세이 순데트 다리인데요. 총 8개 다리 중에 가장 긴 260m 길이, 바다에 사나운 큰 물결 너울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틀랜틱 로드 여행 꿀팁 하나 드리자면 노르웨이 가을인 8, 9월쯤에는 종종 파도가 도로를 덮치는 무시무시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보세요. 자동 세차입니다. 기가 막히죠? 네, 자연의 힘이라는 게 정말 대단해요. 아, 저건 무섭기도 하겠다. 유럽의 자동차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꼭 들러야 하는 필수 국가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나라 독일입니다. 독일에서도 스피드의 성지 아우토반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겠죠. 스피드 드라이버들에게는 죽기 전에 꼭 달려봐야 될 교과서 코스. 280으로 아우토반을 진짜하고 있어요. 제한 속도가 없는 구간은 전 구간의 20% 정도뿐이고요. 바로 이 지금 보시는 표지판이 속도 무제한 표시라고 합니다. 아우토반을 달리다가 이 표지판이 보이면 시원하게 엑셀을 밟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통행료가 무료였던 아우토반, 2016년부터는 내 외국인에 관계없이 통행료를 받겠다는 독일 정부의 선언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유료로 변하기 전에 빨리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서 한번 노르웨이 그 중서부에 아까 도로 이름 뭐라고요? 노르스로스롬. 진짜 그 광고 100% CG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진짜 그런 데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동차 관심 많으시죠? 아, 좋아죠. 네. 사실 독일의 뮌헨을 네.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 군사들이 있죠. 그렇죠. 네. 2007년 10월에 개장한 독일의 자동차 대기업 B사의 출고센터입니다. 이곳을 꼭 가야만 되는 이유, 차량 판매 체험 목적으로 전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B사 차량에 앉아보고 타보고 경험해볼 수 있는 시승 체험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걸 체험하는 데 드는 비용, 놀라지 마세요. 0원입니다. 무료입니다. 그냥 타면 돼요. 자, 저는 이제 뭐 부탄의 마음으로 다 털어냈습니다. 이제 뭐 상위권은 여러분들의 차지인데요. 뭐 한 주나마 한번 기쁨을 만끽해 보시죠. 오늘 정말 19회도 아니고 딱 네. 진짜 허리네요. 다신 이런 체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 남았고요. 네. 한 기자님께서 저도 2개입니다. 2개입니까? 네. 아, 카사블랑카가 지금 나온다고? 야, 이거 아닌데? 모로코 카사블랑카. 제발 그 노래 볼 때 앞을 보고 좀 절 보고 하지 마시고. 네. 우리 또래는 모로코라면 카사블랑카야. 그래도 오늘은 카사블랑카보다 더 멋진 모로코의 숨은 여행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로코 매력적이죠. 아프리카의 진주 모로코. 스페인과 불과 10km 떨어져 있고요. 아프리카와 유럽의 문화를 동시에 품고 있는 나라죠. 사실 모로코는 도시마다 특색이 너무 달라서 적어도 10개 나라를 둘러본 기분이 드는 여행지라고 합니다. 먼저 모로코의 남부 사하라 사막이 별을 관찰할 수 있는 최고의 핫플레이스라는 사실 모르셨죠? 사하라 사막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쏟아질 것 같다는 표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고요. 낙타를 타고 사하라 사막을 걸어서 유목민의 전통 가옥에서 전통 음식으로 식사를 하는 낭만 가득한 여행을 즐기신 다음 사하라에서 차로 약 2시간 거리인 우카이 메덴으로 가면요. 아프리카인 모로코에서 스키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공눈 0%. 오직 천연 눈으로만 이루어진 이 스키장에서 의리 번쩍한 시설을 기대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노상에서 13,000원 정도의 장비를 대여하고요. 하지만 아틀라스 산맥의 광활함과 웅장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질주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수고로움이겠죠. 사막과 눈으로 자연을 만끽했다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블루빌리스 유적에서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땅에서 완전 뜬금없이 로마 유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로마 제국이 아프리카를 속국으로 합병을 하며 지은 건축물이 도시 규모로 쫙 깔린 이곳에는요. 우리나라 온돌과 비슷한 형태의 건물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쇼핑 포인트 짚어드립니다. 미로 같은 9,000개의 골목으로 이루어진 도시 페즈는 세계 최고 기술로 만든 가죽 공예품이 특산물이고요. 또 오직 모로코에서만 생산되는 아르간 오일도 꼭 사야 되는 쇼핑 목록입니다. 주름 없기로 유명한 모로코 여성들의 피부 비결이 바로 이 아르간 오일이랍니다. 그리고 아르간 오일은 거기 가면은 나무에 염소가 매달려 있어요.
에이. 정말 염소 매달려 있다니까? 염소가 그 열매를 먹으려고 올라가요. 정말? 그걸 먹고 아, 염소가 나무를 타서 올라간다. 나 올라가서 막 그걸 먹고 배설물로 나온 씨로 만든 게 그 아르간 오일이에요. 아, 나 그건 몰랐네. 약간 그 커피 루악이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예, 형태로. 예, 예. 기자예요. 네. 아, 요거 1위 맞는데. 자, 이렇게 되면 1위와 19위 1대1 대결 되겠네요. 재밌는데 오늘. 자, 우리에게 레포트 천국으로 알려진 호주, 시드니부터 멜버른까지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자, 그런데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호주에도 아직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호주 휴양지는 남쪽이라는 편견을 깨뜨린 호주 최북단 탑엔드 도시 다윈인데요. 자, 이런 지리적 특성 때문에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보다 다른 나라 수도가 더 가까운 이 도시. 자, 이렇게 동남아시아와 가까운 지리적 특성 때문에 다윈에는 태국, 필리핀, 인도, 캄보디아 등 60개국 이상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요. 이런 다윈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꼭 방문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자, 매년 5월에서 11월은 다윈에 비가 오지 않은 건기인데요. 자, 이때 매주 목요일마다 민딜비치 선셋 마켓이 열립니다. 이 마켓은 1987년 지역 주민들이 아시아의 야시장을 제안해 만든 시장인데요. 여러 나라의 음식은 물론 악어 가죽 제품과 공예품 그리고 거리 공연까지 한 공간에서 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다윈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갈 곳이 또 있는데요. 매년 8월 중순부터 18일 동안 진행되는 다윈 축제. 도시 곳곳에서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빈 맥주캔으로 보트를 만들어 경주하는 맥주캔 보트 대회가 큰 인기라고 하죠. 참고로 1974년 다량의 음료 소비로 인해 거리에 빈 깡통이 넘치는 모습을 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대회를 개최했다는데요. 자, 이제는 다윈 지역의 명물로 매년 대형 악어부터 테니스장까지 기상천외한 보트가 출전을 한다고 합니다. 시시한 여행을 싫다는 분들을 위한 오금전이는 핫플레이스도 있는데요. 바로 악어 테마파크입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인기 폭발한 체험은 바로 죽음의 케이지. 큰일 났다. 체험자들은 투명 케이지 안에서 악어가 먹이를 먹고 케이지 주위를 헤엄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저건 보통 악어가 아닌데요. 저 영화 엘리게이터에 나오는 초대왕. 저 통을 부수겠는데 저 정도면? 진짜 저거. 체험 비용은 1인 기준 약 19만 원, 2명일 경우에는 약 14만 원으로 할인되는 5만 원 깎아주네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30분간 악어의 스릴 넘치는 대면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크릴 케이지의 두께는 약 15.5cm라서 사나운 악어의 공격에도 끄떡없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합니다. 15cm면 합니다. 네, 하시겠습니까? 저 악어가 좀 더 커서 7m가 되면 15cm를 깰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쓸데없는 얘기는 하겠습니다. 오 기자가 소개했을 정도면 뭐 다 안전장치가 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 2달만 존재하는 호수. 만리장성 어디까지 가봤니? 만리장성을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고요. 네. 너무 많이 가요. 큰일 된다. 너무 여기는 갑니다. 이런 얘기 듣고 자, 우리가 더 소문나기 전에 가야 될 여행지 19개인데 그중에 1위로 만리장성을 한다는 건 말이 됩니까? 그렇죠. 네. 만리장성이니까 더 소문나기 전에 가야 됩니다. 예, 더 소문나면 지금 막 인기 있는 그런 데처럼 돼요.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라니까. 아, 그래요? 예. 리미티드 에디션. 리미티드 에디션. 2달만 존재하는 호수. 냄새가 나네. 1위 냄새가. 나네. 너무 가고 싶죠? 만리장성. 너무 가고 싶잖아. 자, 그럼 특종 발표할까요? 자,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런 구성 오늘만은 너 홈쇼핑 안 하지? 안 하지? 나 홈쇼핑 안 해. 나처럼 매일 해봐. 안 해. 짝짝 붙어 멘트가. 자, 여러분, 이 아이 오늘 제가 특별히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 여행지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자, 제가 소개해드릴 한정판 여행지 바로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린 레이크라는 이름의 호수인데요. 자, 호수가 특별해봤자 호수지 그거 보러 오스트리아까지 가냐 싶겠지만 자, 이 호수 바로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딱 1년에 2달만 생겼다가 사라지는 아주 기묘한 호수입니다. 자, 어떻게 호수가 지맘대로 생겼다 사라지느냐? 원래 이곳은 그린 레이크가 아니라 그린 파크라는 푸른 초원의 평범한 공원인데요. 봄이 되고 날이 풀리면 이 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알프스산 정상의 빙하가 녹으면서 점차 물이 흘러들어와 공원을 덮어버리는 거죠.
자, 수위가 최고조일에는 6월에는 물의 깊이가 12m에 다다르고 그땐 공원에 있는 벤치, 꽃, 나무, 다리까지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되는데요. 야, 이거 그림이네. 저기 다리 보이죠? 어머머. 벤치 보이죠? 물 맑은 거 봐. 이 모든 것들이 그린파크 안에 있었던 것들이 물에 잠기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물이 진짜 맑다. 해저 도시 같은 느낌이겠다. 보시는 분들 빠져들죠? 네. 정말 포기한 거예요? 신비롭고 왜요? 포기했죠? 아니에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는 7월이 되면 다시 물이 점점 줄어들어 한겨울에는 1, 2m 정도의 물만 남고 원래 공원으로 다시 변신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리미티드 여행지라는 겁니다. 자, 지금 6월 중순 아닙니까? 올해 가야지. 이 호수를 볼 수 있는 시간은 딱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 딱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매진임밥. 자, 이 신비한 호수를 보려면 오스트리아 수도인 빈에서 자동차로 2시간, 그리고 오스트리아 여행 때 많이 가시는 잘즈부르크에서 약 3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한국에는 아직까지 이곳을 다녀왔음을 인증한 분들이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정도. 대박! 거의 간 분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얼굴책을 통해 아름답고 신비한 그린레이크의 사진을 보고 이곳을 찾는 분들이 하나 둘씩 늘고 있다고 하니까 더 많이 입소문 나기 전에 얼른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저 호수 얘기가 굉장히 대단한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1년에 2달밖에 없다는 데서 19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만리장성 갔다 오신 분 많으시죠? 엄청 많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갔던 만리장성은 사실 만리장성이 아닙니다. 장장 6,350km에 이르는 만리장성. 우리가 만리장성이라고 하면 보통 베이징에 있는 8달령 장성을 말하는데요. 정작 중국인들이 최고로 치는 만리장성은 따로 있다는 사실 모르셨죠? 베이징에서 자동차로 2시간 정도 달려 해발 986m 험준한 산 위에 위치한 사마대장성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만리장성 중에서도 가장 험준하고 아름답기로 유명해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간이라죠. 8달령 장성이 잘 닦은 고속도로라면 사마대장성은 아름답지만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숲길 같은 느낌입니다. 명나라 시절 지은 성벽을 손대지 않아 가장 원형에 가까운 만리장성이라는 사실, 즉 진정한 만리장성을 만끽하시려면 사마대장성에 올라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국 타임즈에서는 전 세계 꼭 가봐야 할 25곳 중 1위! 25곳 중 1위로 이 사마대장성을 꼽았습니다. 사마대장성을 가야 하는 이유 또 하나. 여기서 만리장성 사진 중 야경 보신 분 계십니까? 사마대장성은 만리장성 중 유일하게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밤 11시면 장성 위에 등에 불이 켜지는데요. 밤에 사마대장성 위를 걸으면 캄캄한 밤, 꼭 밤하늘 위를 걷는 것 같다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밤에 불 들어오는 거 말고는 사실 장성이잖아요. 이 여행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 사마대장성에 오르기 전에 먼저 고북수진을 꼭 들려보셔야 됩니다. 이 고북수진은 호수를 중심으로 사마대장성 입구를 끼고 있는 아주 그림 같은 마을인데요. 나룻배를 타고 마을의 풍광을 즐기면서 사마대장성 입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오. 기가 막히죠? 전 기자군요. 네. 자, 이번 순위에 소개할 곳은 여행 경비 마련보다 목숨줄 챙기는 게 급선무예요. 거기 왜 가? 아니, 물론 이제 그렇게 위험한 곳이 아니라 좀 주의를 하면서 즐겨야 된다는 얘기죠. 들어봅시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런 구성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방송을 하고 방송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순식간에 집도 집어 삼켜버리는 토네이도의 거대한 공포 만나본다면 믿기시겠어요? 스릴 만점 토네이도 관광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하세요. 만약에 이 상품이 실제로 있다면 신청하시겠습니까?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절에나 나올 법한 여행 상품 같지만요. 실제로 미국에서 토네이도나 번개가 발생하는 장소로부터 2마일, 약 3km 앞까지 데리고 가서 스릴을 만끽하게 해주는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여행사마다 차이가 있지만요. 미국 국립기상센터와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해서 온도와 습도, 풍속, 풍향, 기압, 강수량 등 수많은 측정 데이터를 분석 종합해 토네이도나 폭풍우가 발생한 장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3km 앞까지. 자, 영화 토네이도에 나오는 영상을 실제로 보는 거예요. 아니, 저기 진짜 소용돌이 있네. 있잖아요. 와, 기가 막히죠? 영화 장면 아닙니까? 아닙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재난관광회사 클라우드9의 투어 비용을 알아봤더니요. 2주 투어 기준으로 약 $3,000, 한화로 약
357만 원 선이고요. 토네이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4월과 6월 사이에 투어가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토네이도 투어는 그야말로 약과 귀를 의심케 하는 투어도 있습니다. 세상을 경악하게 만든 체르노빌 원전 사고인데요. 86년 이후 유령 도시였던 체르노빌이 이제는 체르노빌 원전 투어 장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설마. 이런 투어를 이른바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잔혹한 참상이 벌어졌던 역사적 장소나 재난, 재해 현장을 돌아보는 여행을 뜻합니다. 체르노빌은 사고 25주기였던 2011년 본격적으로 투어가 허용됐는데요. 정식 투어 상품답게 체르노빌 투어 지도도 따로 있고요. 전문 가이드와 동행하게 됩니다. 통제구역에서 아무데나 앉거나 만지지 않는다. 어떤 물건이든 반출하면 안 된다 등 약 10여 가지가 넘는 방문자 수칙에 서명을 해야 되고요. 대표적인 체르노빌 여행사 중에 하나인 체르노빌 투어 여행사의 단체 투어 기준 하루 약 90에서 165달러, 하나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대체 여기 왜 가나 싶기도 하잖아요, 원전 사고 현장을. 근데 이제 투어 장소마다 가슴 아픈 사연이라든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희생한 영웅들, 참상 등을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역사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할 점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좀 더 안전한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못 들어봤죠? 네, 못 들어봤어요. 토네이도를 3km 밖에서 보고요. 원전 사고 현장을 가봅니다. 진짜 타다. 휘말리면 어떡해. 병원님 큰일 나요.